자, 이어서 우리가 697페이지 플레어 스택 보겠습니다. 자, 플레어 스택 설치 위치 및 높이 정의를 기술하시오. 뭐 이렇게 일단은 먼저 문제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플레어 스택이 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어 스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해성 설비가 되겠죠. 가해성 가스를 사용하는 어떤 설비에서 이상 상태, 그죠? 이상 상태 발생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가스를 연소를 시켜서 대기로 방출하는 겁니다. 연소를 시켜서 대기로 방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그죠? 이상이 있을 때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데, 플레어 스택 같은 경우는 연소를 시켜서 대기로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플레어 스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벤트 스택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필기할 때 다 했던 것이다, 그죠? 벤트 스택. 벤트 스택은 그냥 가스 상태로 버리는 게 되겠죠. 가스 상태로. 그래서 정상 운전 또는 우리가 비상 운전 시에 방출된 가스, 그죠?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시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지 농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해성 가스일 때 하한, 그죠? 하한 미만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독성일 때는 허용 농도 미만 이렇게 되겠죠. 이 착지 농도입니다, 그죠? 벤트 스택은 그냥 가스 상태로 방출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벤트 스택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그 외에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 방출구 위치, 그죠? 방출구 위치가 우리가 작업원이 통행하는 장소 10m 떨어진 곳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m 이라면 요거는 긴급용, 그죠? 긴급용 벤트 스택에 이게 거리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 긴급용 이외에 그 밖에 벤트 스택은 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치. 이거 이제 필기 때도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플레어 스택, 벤트 스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레어 스택은 연소를 시켜서 방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위치 및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어 스택 바로 밑에 지표면에 미치는 복사일이 4000kcal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가연성가스를 폐기 시에 연소시켜 버리는 탑을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복사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 요거는 뭐 어떤 기준입니다, 그죠? 플레어 스택 설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내용을 그대로 뭐 외우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어 스택 설치 기준 3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어 스택 설치해서 연소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열을 뭡니까? 제조 시설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죠?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 열량이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재료 구조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폭발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하다. 그 다음에 4000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량, 그죠? 열이 발생하니, 연소를 시키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이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어떤 설비가 되었든 또는 지표면이 되었든 그 주변이 되었든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기술 기준 3가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긴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외우시기 좀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레어 스택의 어떤 기능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역할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말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막상 시험 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핵심이 되는 용어, 그러면 이게 열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럼 어디에? 그럼 이제 하나 뭐 제조 시설 하나 쓰고, 그죠? 지표면 하나 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걸 뭐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LPG 설비 보겠습니다. 자, LPG 충전 사업소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통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현장 사업소와의 사이 또는 현장 사무소 상호 간 설치해야 하는 통신 설비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군의 전화, 군의 방송 설비, 인터폰.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뭐 페이징 설비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사업소,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현장 사업소 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보자면 우리가 사업소 안 우리가 전체, 그죠? 전체에는 우리가 군의 방송 설비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이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확성기, 휴대용 확성기,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징 설비, 그 다음에 메가폰. 페이징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폰, 우리 공업용 인터폰이다, 뭐 산업용 인터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피커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터폰을 우리가 페이징 설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뭐 외우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상호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페이징 설비, 그죠? 그 다음에 휴대용 확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시버, 그 다음에 메가폰.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되는 통신설비입니다. 통신설비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업소 안 전체에 갖춰야 되는 통신설비, 그 다음에 종업원 상호간에서 갖춰야 되는 통신설비,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다. 자, 통신설비. 자,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기준에서 가스 설비에서 누출된 가해성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에서 내화성 벽의 높이는 몇 메다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은 2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회 수평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우회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8m. 보통 우리가 직선거리 2m, 우회거리 8m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회거리 이렇게 나오면 8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PG 판매점인 경우에는 몇 메다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 2m. 그죠? 그래서 2m 아니면 8m 거리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P가스 특징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고 LP가스의 연소 특징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P가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LP가스 같은 경우 우리가 LPG, 우리가 프로판과 부탄이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판과 부탄. 부틸렌, 프로필렌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판이라든지 부탄 같은 경우는 상온, 그죠? 20도 상온에서 우리가 약 한 7kg, 그죠? 프로판은 7kg, 7kg의 압력. 그 다음에 부탄의 경우는 2kg 압력으로 가압을 하면 우리가 쉽게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좋은 가스가 되는데요. 특징 자체를 보시면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 이렇게 보시면 뭐 공기 분자량 29g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공기보다 무겁다는 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물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이 1이면 우리가 프로판 같은 경우 0.5, 1 이렇게 되어 있고 부탄은 0.58 이런 식으로 물보다는 가볍다. 그 다음에 액화 기하가 쉽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압력을 가해주면 쉽게 액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이 기화를 하면 최적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적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을 할 때는 기체 상태로, 그죠? 우리가 뭡니까? 기화 장치를 이용해서 기화기를 이용해서 기화를 시켜서 기체 상태로 사용을 하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양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담력이 크고요. 무색, 무미, 무치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LP가스 연소 특징 같이 보면은요. 연소를 했을 때 우리가 발열량이 큽니다. 타연료에 비교해서 우리가 발열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연소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연소식 이렇게 해서 산소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기본적으로 뭐 5몰 이상 그죠? 이렇게 필요로 하죠. 그래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고 폭발 범위가 좁습니다. 우리가 프로판 같은 경우 폭발 범위가 얼마죠? 2.1에서 9.5 그죠?
그 다음에 부탄 같은 경우 우리가 1.8에서 8.4.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되게 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 무미, 무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부치제. 그죠? 이게 누설이 됐을 때 냄새가 없으니까. 그죠? 부치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발화 온도가 높다. 그럼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발화점. 이게 낮으면은, 불이 너무 쉽게 붙으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LP가스 연소의 특징, 4가지를 쓰시오. 마찬가지, LPG의 특징.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화장치 주요 구성 부분 3가지를 쓰시오. 기화장치는 우리가 기화부가 있겠고, 당연히 뭐 기화시켜주는 기화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어부, 이렇게 나오면, 제어부 자체는 우리가, 유입 압력, 그죠? 유입 압력을 제어한다든지, 또는 액면, 그죠? 액면이나 온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압부, 이건 압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 압력, 그죠? 공급 압력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화장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열매체로 액화가스를, 그죠? 가스를 열매체를 이용해서, 그죠? 열매체를 이용해서 뭡니까? 기화시키는 것이 기화장치다, 그죠? 그래서 기화가 되어지는, 쉽게 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기화부가 있고요. 제어부는 이런 액면이나 온도를 제어하고요. 조압, 압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화장치 작동 원리에 따라서 2가지 보시는 것처럼 가온, 감압식. 그러니까 온도를 먼저 가하고 압력을 감압, 그죠? 줄여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압, 가온, 그죠? 요거는 압력을 먼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가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온도, 열을 먼저 가하느냐, 압력을 뒤에 나오느냐, 그죠? 요 차이입니다. 요 2개죠. 그래서 기화장치 작동 원리에 따라서 가온, 감압식, 감압, 가온식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